매콤하면서도 달콤하게 간을 맞춘 비빔국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예전부터 매콤한 음식을 즐겨 먹었었다.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 백사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한 여성이 있다. 오늘의 주인공 구재은 씨. 매일 가볍게 뛰고 빨리 걷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우 무릎이야. 아우 발목 아파. 아우 큰일 났네. 몸을 움직이면 수시로 찾아오는 관절 통증. 특히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심하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 허리 무릎 막 발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좀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운동하러 나왔는데 큰일이에요. 30분도 못 하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집에 가야 되나 봐요.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아 속상하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춤을 따라해보는 재은 씨. 야외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기 힘들 때에는 집에서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데 살찌기 전엔 에어로빅 댄스를 즐겨야 할 정도로 몸이 가벼웠지만 지금은 몸이 무겁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살이 하도 안 빠져서 아침마다 운동하는 중이에요. 근데 예전 같지 않고 힘드네요. 점점 뱃살이 찌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힘들어.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 이 뱃살 언제 빼냐. 힘드네 진짜. 운동을 잠시만 해도 땀이 비처럼 흘러내린다. 힘들다.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살. 비만과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젓가락 같은 사람 걸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그때도 이렇게 살이 찌진 않았어요. 둘째 이제 커가면서 운동을 그전에는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고서 이제 운동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살이 좀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늘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다는 그녀. 다이어트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더워. 하지만 5년 전부터 몸엔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사계절 내내 몸에 열감이 심해지면서 한겨울에도 더위를 느끼는 일이 빈번했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몸엔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고 이유 없이 살도 더 찌기 시작했다. 55세에 폐경이 왔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 왜 장 맞으려고 그러면 막 습도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몸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머리고 등이고 어디서 막 땀이 줄줄줄 새고 그런 갱년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 오면서부터 더 뱃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갱년기 비만 원인으로 호르몬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액 순환 및 신진대사 조절 등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진대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내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갱년기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이 찐 후 일상엔 많은 불편함이 생겼다. 옷이 이렇게 큰 거밖에 없어요. 어둡고 예전에 작은 옷 입던 게 제가 아직 못 버리고 있거든요. 제가 30대 후반 때 입던 건데
지금 이렇게 작아요. 제가 이제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 예전 몸매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그녀. 이제 임상 다이어트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참가를 했다가 70kg 넘은 상태에서 61kg까지 그때 이제 뺐다가 다시 그 약을 끊으니까 요요 현상이 와서 스트레스 좀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먹고 이제 술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잔 하고 그러다 보니까 70kg가 넘어가 버렸어요. 오다 보니까 지금은 최고 지금 현재 80kg가 넘어서 감량한 체중만큼 다시 불어나는 요요 현상을 반복하면서 살은 걷잡을 수 없이 찌기 시작했다. 특히 뱃살은 눈에 띌 정도로 불어나 고민이 많다. 체중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날씬했던 시절에 비해 무려 30kg 증가했다. 한때 가늘었던 허리둘레는 무려 43인치를 넘어섰다. 언니가 보면은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볼 때마다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는데 아우 쟤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막 이런 얘기하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날 점심시간. 아 배고프다,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에도 꽤 신경을 쓰고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른 후 첫 끼니를 과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식사량을 줄여서라도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굶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최근 체중 조절을 위해 선택한 식단은 탄산수와 제철 과일, 참외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과일을 먹는 양이 늘어났다. 어머니 지금 식사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TV 보니까 연예인들이 탄산수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시작했어요. 아 좋다. 맛있네. 오늘 첫 끼니라고 하기엔 부실해 보이는 식단. 원래 과일은 배를 채울 정도로 좋아했지만 참외 한 개를 다 먹는 것도 고민이 많다. 에이, 오늘은 그만 먹어야 되겠다. 살찌니까. 식사량을 극도로 줄이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단시간에 살을 빨리 빼고 싶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특히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먹는 양을 무리하게 줄이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 소모량이 떨어지면서 전보다 적게 먹어도 체중은 잘 줄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식사량과 체중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현재 체중의 10% 이내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시각.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량을 최대한 줄였기에 배고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참아야 돼. 배고파. 참아야 돼. 배고파. 아 배고파. 못 참겠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또다시 작심삼일이 된 다이어트. 어머니 아까 식사 하셨잖아요. 배고파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국수 먹으려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뭐 면, 라면 이런 거 다 좋아하시나요? 라면도 좋아하죠. 간단하니까. 근데 지금은 라면 기름기 있으니까 그거보다 혹시 국수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국수 먹으려고.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 다이어트는 잠시 내일로 미루고 맛있는 비빔국수를 만들어 본다. 우울했던 기분이 점점 사라지는데 배고픔을 참지 못할 때 즐겨 먹는다는 비빔국수가 완성됐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게 간을 맞춘 비빔국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예전부터 매콤한 음식을 즐겨 먹었었다.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예, 면 종류 가장 그게 이제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끔 배고플 때는 제일 먼저 먹는 게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는 게 끝나면 다행인데 나중에 또 조금씩 뭐 옥수수도 먹고 막 또 있으면 떡도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았나 싶어요. 식사 후 밀린 설거지를 하는 재은 씨. 하지만 서서 하는 일은 불편함이 많다. 살이 찐 후 어깨부터 허리, 다리와 발목 관절까지 통증이 생겨 오래 서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고 허리야. 통증이 심하다 보니 집안일도 자꾸 미루게 된다. 어머니 뭐 어디 좀 많이 편찮으세요? 이게 설거지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발목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아파요. 그래서 좀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잘. 한때 가벼운 통증은 살이 찌면서 더욱 심해졌다. 왼쪽 무릎은 한 7년 전에 반월 연골성으로 시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좀 더 아팠고 제가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살이 쪄놓으니까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고.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건강은 갈수록 나빠져 갔다. 최근엔 장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 뭐 많이 먹었나? 이게 배가 아프지? 배가 계속 아파. 안 되겠다. 약 먹어야 되겠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소화제를 항상 쌓아놓고 식후에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 어머니 뭐 소화제는 자주 드세요?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너무 아프고 자주 잘 얹히고 그래요.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 하고,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또 그건 아니고, 장이 예민한 것 같아요. 배가 조금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나 뭐 있으면 배가 자꾸 살살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무게가 1kg씩 늘어날수록 몸엔 크고 작은 질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건강에도 악화될 수 있는 상황. 살이 찔수록 건강이 나빠져가는 시그널을 보내는 몸.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검진을 해보기로 했다. 과연 건강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제 피 검사랑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피 검사에서 보면은 당 수치가 조절은 약간 안 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간 수치도 약간 높아요. 이거를 간 수치가 높은 이유는 일단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방간이죠. 그래서 비만이 되면서 체중이 느는데 근육은 또 빠지고 근육은 점점 빠지고 그 다음에 체지방은 늘어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관절 간격이 좀 좁아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왼쪽은 이미 3기예요. 식단 조절도 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 이런 걸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빨리 악화되고 이 관절염이 너무 악화되면 나중에 수술 말고는 일상생활도 안 될 거예요. 네. 체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네. 이대로 방치했다간 일상생활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가족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그녀에게 비만은 큰 걸림돌이다. 앞으로 살 걱정도 있고 살은 빼야 되는데 몸은 자꾸 아프고 그래서 자꾸 걱정이 되네요. 그녀의 고민은 사라질 수 있을까?